KF-21 국산 공대지 미사일 대공개. 미국, 드디어 한국 비밀봉인 해제. 가자지구 새해부터 대규모 사망. 독일 항공우주기업 타우러스가 한국형 전투기 KF-21과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 장착을 위한 체계통합 기술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KF-21은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일정으로 인해 초도양산 물량이 반감돼 논란을 빚고 있고, KF-16은 F-15K 성능 개량에 따라 추가 임무가 부여될 전망이어서 독일 타우러스 측의 KF-21, KF-16 체계 통합 입장이 주목됩니다. 타우러스 한국 지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의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어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해 운용하는 F-15K 전투기의 임무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우러스는 LIG 넥스원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공군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타우러스 350K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우리 공군 전투기 중 F-15K에만 장착되는데,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 타격 등 임무를 수행하는 F-15K가 곧 성능 개량에 들어감에 따라 공군의 원거리 타격 전력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타우러스 350K는 전장에서 1차 타격용 무기라며, 한국이 F-15K 외 다른 전투기에 이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한다면 성능 개량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도 해소하고 북한 위협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KF-21과 KF-16 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것을 한국 측에 제안하고 싶다면서 독일 정부와 함께 기꺼이 협력하고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인 타우러스 350K는 최대 속도가 시속 1163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하로 8m 이상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 계산하는 공간 감지 센서가 장착됐고,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LIG 넥스원과 공동 개발하는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2 향후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2는 FA-50에 탑재되도록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개발되는데, 사거리는 400-500k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이 미사일에 대해 3년 이내에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LIG 넥스원이 개발 주체가 돼 완전한 한국산 미사일로 생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그대로 개발하면 된다. 개발 완료된 한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타우러스 350K-1을 KF-21과 KF-16의 복수의 미사일로 운용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2 공동 개발을 위해 현재 LIG 넥스원 기술자들의 독일 방문을 협의 중이며, 앞으로 MOU 진행 상황에 따라 독일 기술진이 한국에 와서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2. 집중 분석. 한국산 500km급 미사일 수출 승인. 미국의 중국 해체 전략.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의 수출에 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로 제한되었다.
회원국들 중 사거리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만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전체 회원국에게 제한을 풀어준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 다연장포가 필리핀 최북단 이빠얏섬, 이빠얏 아일랜드에 배치되면 대만 전체가 타격 범위에 들어오게 되므로 중국군이 대만 상륙이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 중인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여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를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도 사거리 500km급 SLBM의 탑재가 가능하게 되므로 캐나다가 하나오션에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며 만일 캐나다 잠수함에 한국산 SLBM이 탑재되면 러시아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제야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국군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수천 기 이상 배치하였기 때문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큰 기술이 아니면 어쩌면 이미 개발이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필리핀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함정의 사거리 500km급 함대지 탄도미사일,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 해군이 어떤 미사일을 탑재할지는 필리핀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미국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게 된다면 모든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리핀 최북단 이빠얏섬, 이빠얏 아일랜드의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 함정은 대만 주변을 둘러싸고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남중국해에 배치된 중국의 함정들이 태평양으로 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빠얏섬의 중국 남부 정저우시까지 직선거리는 약 550km 떨어져 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다면 홍콩, 선전, 샤먼 등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중국 연안 도시들을 폭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필리핀군이 사거리 500km급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가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 필리핀 최북단 이빠얏섬, 이빠얏 아일랜드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배치하면 대만 전체가 타격권에 들어오므로 중국군의 대만 상륙 시 필리핀 육군이 천무 최신형으로 중국군을 포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사거리 500km급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필리핀 최북단 이빠얏섬, 이빠얏 아일랜드에 배치될 경우 대만 해협 전체가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되므로 중국 해군의 대만 봉쇄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필리핀 최북단 섬에서 대만의 맞은편인 샤먼시와의 거리는 약 550km에 불과하므로 필리핀 육군에 의해서 대만 해협 전체가 통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한국이 필리핀에 사거리 1000km 물결표 1500km 미사일을 500km급 미사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어 약 2000발 이상 배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미사일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미사일 전용 함정에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만 모른 척한다면 남아도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필리핀에 500km급 미사일로 둔갑시켜서 수백 발을 판매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어떤 미사일을 필리핀에 수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서 중국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육군과 해군이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과 경쟁해야 되므로 미 해군은 한결 더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다. 한국 최서단 섬인 홍도에서 중국 해군 기지인 청도까지 거리는 약 470km 밖에 안 되므로 홍도의 사거리 km급 천무 최신형과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은 한국 육군에 의해서 괴멸될 수도 있다. 또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포가 휴전선에 배치되면 중국 동북 삼성의 핵심 도시인 심양시, 안산시, 대련시, 잉커우시뿐만 아니라 산동반도의 상당 부분도 등이 타격권에 들어서게 되므로 유사시 중국 육군과 해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중국 최대 해군기지인 청도와 대한민국 최서단 섬인 홍도와의 거리는 470km에 불과해서 대한민국 육군이 중국 해군 전체를 괴멸시킬 수도 있다. 유사시 대한민국 육군이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동량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휴전선에 사거리 500km급 천무가 배치되면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대련, 심양 등 북중국 도시 전체가 사정거리 안에 포함된다. 중국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휴전선에서 심양까지 거리가 500km에 불과하다. 향후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의 팽창을 폴란드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나토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말 많고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는 독일 및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버리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만 챙기게 될 수 있다. 즉, 한국산 무기가 북유럽부터 동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배치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한국산 무기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배치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더욱 숨을 쉬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만 통제하면 되므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한결 수월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 굳이 프랑스 및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물건을 사줄 필요 없이 한국산 물건으로 대체하면 되기에 서유럽의 몰락도 가속화될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북극해의 가스전에서 가스를 채굴하여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데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가스를 운반하는 쉐빙 LNG 선박은 현대 국내 조선 3사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만 잘 통제한다면 러시아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해체 전략은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고 군비 증강을 유도하여 경제적으로 파산시켜 중국 내부 분열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500km급의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등이 필리핀과 베트남에 배치되면 400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함정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 북한 지역에 한미연합군이 배치되면 중국군은 만주와 북경을 방어해야 하므로 미중 패권전쟁이 아니라 한중 패권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중국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북중국에서는 한중 패권전쟁이 벌어지면 과연 중국은 과도한 군비 증강을 하다가 경제 몰락이 가속화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이 국제법을 잘 안 지키는 공산주의 국가여서 신뢰가 가지 않지만
베트남이 약속만 잘 지킨다면 남아도는 한국군의 구형. K1 계열 전차 및 K-55 자주포를 대량으로 베트남에 넘겨서 베트남군을 단숨에 육성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쿼드, 오커스 등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한미동맹 하나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게 된 것이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이 배치되면 이란,